하이 큐. 안녕하세요. IT조선 이기입니다. 장미 기자입니다. 김평화 기자입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재밌다면 재밌지만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고 금전 피해 때문에 좀 속상하고 그리고 이 손실 보상받는 힘든 일인데, 오늘은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메신저 피싱을 당해서 금전 손실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미 기자가 좀 알아보셨죠? 보통 피싱이라고 하면 보이스 피싱이 가장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서부지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좀 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친근한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사기를 치는 생각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메신저 피싱 피해 자체가 상당해요. 2018년에 216억에서 2019년에는 342억, 그리고 올해 4월까지 이제 집계한 거 보니까 128억. 4월이니까 3배 하면 작년보다는 한 380억, 390억 정도 올해 피해액이 추산이 되는데,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나요? 건수로만 해도 지금 작년에 2,400건 정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올해는 3,200건 이상, 거의 1,000건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공격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법도 굉장히 치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피해를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카카오톡은 보통 이제 친구 추가가 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이라는 그 안내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프로필 그 사진까지 도용을 하고 이름명까지 도용을 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예. 있는데 갑자기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하더니 지금 바쁘냐 이렇게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냐 하면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된다. 뭐 친구가 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보내는데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을 겁니다. 그러면 좀 네. 이제 워낙 가까운 지인 사이면 가족이거나 네, 그러면 그렇죠. 사실 그렇게 부탁하면 바로 들어주고 싶거든요. 굉장히 똑똑한데요. 이게 네. 뭐 비단 하루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메신저가 등장할 때부터 돈 빌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계속 이게 누적해서 당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는데 네. 그럼 확인을 하려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묻잖아요. 근데 보통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수법이 탄로가 나니까 네.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액정이 고장이 났다. 또는 핸드폰이 오류가 났다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그런 신분 노출을 최대한 이제 피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할 때 전화로 오지 않으면 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가까운 사람이 연락을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털렸는지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한 개인을 가장해서 이 사람인 것처럼 꾸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기 정보가 가공될 수 있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로 인해 이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평하게 이게 정보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관련한 당국에서 네. 좀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범부처로 이제 같이 합동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어제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한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랑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요. 네. 이게 부처마다는 조금 나뉘어요.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 그래서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사기들을 이제 좀 아예 종합해서 자기들이 이제 대응을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추가적으로 그 사이버캅이라고 앱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메신저 피싱 사례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만약 많이 이루어지면은 이거를 조금 알림 기능까지 해서 그 앱을 내놔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보통신 연관 기관이랑 이제 합동으로 해서 이제 이동통신 3사 사업자가 아닌 이제 그 이동통신 3사의 그 이용자들, 그래서 이제 메신저로
알린다든지 네. 이렇게 주의를 해라 이렇게 알리면 하는 거고. 그런 건 받아본 네.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뭐 사기 사태가 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조심하세요. 네. 이런 거 저도 본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융위는 조금은 더 이제 좀 앞서 가가지고 네네. 아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신 수단 통해서 이런 것들이 범죄가 이뤄지는데 만약에 이제 수사 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빨리 차단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부 정책이 잘 시행이 된다고 해서 이 메신저 피싱 사례가 근절될까요? 물론 열심히 수사하고 이런 방지를 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개인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안은 창과 방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네. 아무리 이런 대책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계속 뚫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말씀드린 기본 수칙, 뭐 낯선 사람을 경계를 하고 네. 뭐 계좌 같은 것들에 함부로 돈을 보내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링크를 누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수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인의 카드 번호에 있는 뭐 CVS 번호인가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세 자리는 네. 그건 알려주면 안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 뭐 앞 두 자리라든지 네. 이것도 알려주면 안 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가 유효한 기간도 네. 알려주면 안 되고, 그런 수칙은 좀 지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 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검찰 사칭한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 진짜 같던데요? 이제 뭐 보이스피싱만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는 조금 어눌해가지고 좀 이런 허술함이 있었는데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최근에 아예 이제 뭐 전혀 이제 이상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수법이 조금 더 교묘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게 사실이죠. 좀 조심해서 걸리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중 혹은 이제 메신저가 왔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돈을 보낸다든지 뭐 접속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런 어떤 대화 상태를 종료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혹은 메일이 왔다 그럼 직접 이제 검찰로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오는 경우가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론 교묘하게 좀 일상 가운데 주제를 갖고서 이야기가 오긴 하지만 그렇죠. 보통 대포 통장에 내 명의가 쓰였다 이래서 나오니까. 이런 거는 좀 흔치 않은 사례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 비슷하게 메일이 한 번 온 적 있었어요. 병원에서 왔는데 좀 전혀 제가 생각지 못한 곳이라서 이제 몰라가지고 본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예 비슷한 사례가 워낙 전화가 많이 왔는지 아예 팝업으로 띄워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뭐 돈을 뽑아서 가지고 와라 아니면 계좌로 보내라라고 했다면 네. 요즘은 그 문화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거기는 핀 번호를 알려달라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뭐 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돈을 뜯어가는 수법도 있고 또 이제 중장년층 대상으로 이제 좀 그런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는 뭐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 내지는 금전과 관련된 거는 절대로 사진 찍어서 남한테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순간 그 관련된 거는 다 그냥 남의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손실을 보시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털리고 나서는 어떻게 좀 개인이 대응을 해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빠른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제 112에 전화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자는 이게 거죠? 범죄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협조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공인인증서라든지 어떤 중요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118 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을 하면은 이제 관련한 이제 인증서라든지 그런 거를 폐기라든지 회수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18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 사이버 침해 받았을 때 모두 어떤 경우에는 신고가 됐던 상담이 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만약에 1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 이건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실은 이게 결국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메신저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 추가적으로 피싱 사기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큰 금액이 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법적
이제 CCBB를 가리고 피해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수사가 나오다 보니까 법적 절차를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게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면은 그 결제는 금방 이제 카드사에서 취소를 해주거나 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만약 돈을 직접 계좌로 보낸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조금 약간 어려워져서 못 받을 수도 있겠군요. 잘못하면. 예, 아니면 아예 길어진다든지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워낙 이런 피싱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어떤 처리 절차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은 더 금융사의 책임을 둬가지고 이제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네. 그런 사기를 한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이제 피해를 보상하도록 네. 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뭐 다각적인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최소화하고 해커들한테 돈이 안 넘어가게 하는 어떤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IT조선은 올해 그 개인의 정보를 좀 잘 보호해 보고자 세이프 스마트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 내가 지키지 않으면 금전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나를 사칭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기사 어떤 동영상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빡빡하게 커피 쿠폰도 드리고 이상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